이번에는 제9강 전환 및 긴급 절차입니다. 계속 어떤 전환이라 할지 비상이라 할지 이런 게 나오는데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환은 심각하거나 절박한 위험에 처하여 즉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긴급은 항공기나 탑승객의 그 안전과 관련된 상황으로서 즉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은 어떤 급한 상황은 급한 상황이지만은 그렇게까지 즉각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이대로 잘못하면은 전환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약간 약한 단계라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전환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 긴급은 잘못하면은 전환 상태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환 및 긴급 상태에 처한 조종사는 일반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능하면 통신을 열심히 잘 하고 레이더 포착을 하기 위해서 고도를 올려야지만은 관제 공역에서는 마음대로 올려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관제사하고 서로 얘기해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위치를 몰라서 좀 높이 올라가겠다, 뭐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교신 후에 전환 또는 긴급 상태임을 보고하고, 전환 호출이나 전환 메시지 송신은 반드시 항공기 기장에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전환 호출 시에 먼저 앞부분의 서두에 메이데이를 3회 반복해서 비상을 선포하면은 ATC 기관이 상황을 인지를 합니다. 메이데이 하면은 이거 전환이다 하고 알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게 트랜스폰더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식별 장치를 지정한 코드에 맞춰서 계속 작동을 시키고, 서로 이제 어떤 관제기관하고 통신이 되지 않거나 비상 상태임을 통보할 방법이 없을 때는 식별 장치를 통신이 안 됐다 했을 때는 7600, 예를 비상 상황일 때는 7700 그렇게 맞추면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사용인데, 주파수라는 걸 얘기해서 최초 전환이나 긴급 상태 호출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로 하지만은 최초 전환됐을 때는 그때부터 그냥 무조건 어떤 비상 주파수를 넣는 게 아니라 그때는 메이데이 할 때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주파수로 하면 됩니다. 조종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비상 주파수인 예를 들어서 121.5나 243으로 송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처음에 전화할 때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주파수로 그냥 메이데이 하면 될 겁니다. 그 후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TC에서 관제소에서 주파수를 지정해 줍니다. 앞으로 너하고는 특별하게 해야 하니까 얼마를 해라 하면은 그 정해진 주파수를 사용하고, 통신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내가 그렇게 하는데 서로 교신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뭐 교신을 위해서 다른 주파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찬가지 어떻게든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주파수를 무엇으로 바꾸겠다 얘기를 합니다. 이건 잘 안 들리니까 해야겠다, 또 그걸 해야 하는데, 마찬가지 거기도 안 될 때는 다시 됐을 때 전 주파수로 돌려가지고 상황을 다시 전달을 해야 한다 했죠. 일반적으로 비상 주파수 121.5나 243MHz는 가시거리에서만 통화가 됩니다. 서로 그렇기 때문에 아주 멀리 있을 때는 그거 눌러봐야 안 되니까 그 가까운 곳 항공이나 다른 데서 그걸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환 및 긴급 통신은 전환인 경우는 메이데이, 긴급인 경우는 팡팡을 3번 이상 반복을 하라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원하는 내용, 연료 때문에 했다면 퓨얼 넣으면 된다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환 호출은 다른 모든 교신보다 우선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긴급 호출은 전환 빼고는 이제 우선이죠. 그러니까 긴급보다 더 센 것이 전환이겠죠. 그래서 메이데이나 팡팡을 성취하면은 다른 사용자는 그 주파수를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어떤 길을 묻거나 하는 것은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위급한 항공기한테 그 주파수를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청하고 그냥 비상 항공시가 적시에 도움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는 조용하거나 위급할 때는 도와줘야 한다 이겁니다. 전환이나 긴급 호출하는 조종사는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천천히 분명하게, 다급하다고 한 소리 또 하고 연거푸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고 다급하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어찌됐든 반복을 하지 않는 것이 시간을 절약한 거니까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내 의도를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종사는 항공기 안전화 관리해서 의심이 갈 때는 도움을 요청해서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전환이나 긴급을 호출한 경우에 조정사는 비상 내용 아니면 조정사 결심 등을 설치할 때 어디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 제일 처음에 메이데이나 팡팡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또는 팡팡 팡팡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는 메이데이 다음에 그냥 무조건 메이데이 하면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항공기 호출부, 예를 들어 내 비행기도 하면은 호텔 리마 찰리 064 메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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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리마 찰리 064 하면은 HLC 064가 지금 위급 상황이구나, 전환 상황이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분명히 메이데이나 팡팡 다음에 자기 호출부를 넣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갈 게 뭐냐면 현재 위치, 내 위치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쪽이다, 진행 방향은 어느 쪽이다. 보통 진행 방향을 우리가 말할 때 침로라고 합니다. 침로, 기수 방향. 배에서도 침로라고 하는데 기수 방향을 우리가 진행 방향, 내가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다. 그 다음에 근데 정확히 위치를 모를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전에 내가 어디를 통과했다, 마이산을 통과했다, 아니면 어디 통과했다, 거기 나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몇 분 지났다, 아니면 속도는 지금 현재 몇 노트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비행 고도는 뭐 예를 들어서 1200피트고 1500피트고 또는 2500피트고 그럴 때 지금 연료가 지금 얼마 남아있다. 그만 연료가 필요한 이유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 비행기를 더 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연료 적으면 바로 내려야 하니까. 그 다음에 항공기 기종은 뭐다, 뭐 세스나다, 사바나다, 뭐 빙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야 빨리 어느 기종을 알아야 어디 알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전환 또는 긴급 상태 내용, 나 지금 뭐 때문에 전환당했다. 그 다음에는 조정사 결심, 나는 지금 가까운 데 내리고 싶다, 가까운 비행장 어디로 가고 싶다,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보거나 결심. 그 다음에 이 비행기는 나 혼자 탔다, 아니면은 2명이다, 4명이다, 인원수를 할지, 그 밖에 어떤 유용한 정보들을 쭉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메이데이 메이데이 또는 팡팡하고 그 다음에 자기 호출번호를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메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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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리마 찰리 064, 그 다음에 현 위치, 그 다음에 난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 모를 때는 가장 내가 최근에 통과했던 지점, 알고 있는 지점, 거기를 지났는데 내가 지금 몇 분 정도 갔다, 속도는 얼마고 고도는 얼마다, 연료는 얼마 남았다, 항공기는 지금 뭐 세스나다, 아니면은 빙고다, 그 다음에 전환 상태는 엔진이 지금 꺼졌다거나 아니면은 연료가 떨어 있다거나, 조정사 결심, 그러니까 나는 가까운데 지금 어디로 내리고 싶다, 아니면 어디로 가고 싶다, 몇 명이 탔다, 그 밖에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긴급 상태는 뭐냐면은 곤란에 처한 항공기가 비행장 같은 적절함까지 비행할 수 있는 상태가 긴급 상태고, 어찌됐든 갈 수는 있다. 전환 상태라는 것은 적절한 비행장이 착륙할 수 없는 상황, 그게 전환입니다. 긴급이라는 것은 곤란하기는 하지만은 가까운 공항에 갈 수는 있다 것이고, 전환이라는 것은 도대체 못 가겠다, 어디 떨어져 이제 쉽게 말해서 아무데나 착륙해야겠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무선 교신 후 절차입니다. 무선 교신이 이루어진 후 조종사는 수신한 권고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한다. 무선 교신이 되면 조종사는 관제소에서 어떻게 하라면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또는 지시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겠거나 또는 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못 가. 예를 들어서 어느 공항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 관제소에서 옆에 있는 무슨 공항으로 가라 했는데 내 계산으로 해보니까 도대체 못 가겠다. 그럴 때는 못 가겠는데 고민하지 말고 확실하게 의사를 제시합니다. 확실하게 의사를 제시하고 나 도대체 못 가겠다, 나 지금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 그렇게 해줘야만 여기서 다음 조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재 위치를 도대체 모를 때는 장착되어 있는 뭐 ELT가 있는 경우에, ELT는 이제 긴급 전환 위치 발신 장치입니다. 그것이 있는 경우는 비상 통신 장비를 작동을 시키거나, ELT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추락하는 항공기 위치 찾기 위해서 개발된 장비라 했어요. 위치를 자기 스스로 위치 발신을 해줍니다. 내가 어디 있다는 것을. 모든 항공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장착하도록 되어 있고 건전지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121.5나 243 또는 406 어느 주파수로 작동이 되니까 그것이 전지가 가동한 동안에는 계속 작동을 할 겁니다. 또 예를 들어 갑자기 어디 육지에 도저히 못 내리겠다, 뭐 물에 내려야 할 때는 비상착수인 경우에는 물속에 들어갈 때는 해상의 선박 근처에 착수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빨리 구조해로 오죠. 아무데는 망망대해하면은 가라앉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선박 근처에, 선박에 바로 대면 안 되고 선박 근처에 착수하도록 노력하고, 추락한 곳이 항공이나 지상수색으로 찾기 어렵다고 판단된 곳이 아니거나
아니면 화재 위험이 없을 때는 추락후에 항공기에 가만히 있는 게 다른 겁니다. 추락해가지고 뭐 엔진 쪽이 나가서 연료가 새고 어떤 연기가 뭉게뭉게 나면 그게 큰일 나니까 나와야지만은, 그렇지 않고 전혀 이상 없을 때는 차라리 비행기 안에 있는 것이 낫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안에 있으면서 수색 항공기한테 신호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래서 계속 송수신기를 켜놔야 합니다. 이거 큰일, 여기서 위험하다 해가지고 송수신기, 수신기를 꺼버리면은 연락이 안 되죠. 그러니까 특별한 뭐 하자가 없을 때는 송수신기를 켜놓고 거기서 대기하는 게 좋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상 통지소에 방향 탐지가 있을 경우는 어떤 송신 단추를 눌러가지고 어떤 호출보를 송신하면 되고, 뭐 여러 가지 요즘 장비들이 많이 있으니까 최대한 있는 장비 중에서 내 위치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은 주파수를 마음대로 돌리거나, 이거 안 되네 가지고 다른 걸 돌리거나, 아니면은 지상 통신소도 딴 데로 바뀌어버리고, 그러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변경할 때는 반드시 변경 전에 썼던 주파수를 현재 지상 무선 통신소에다가 앞으로 내가 뭐로 주파수를 바꿔야겠다, 그리고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찾을 수 있죠. 주파수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못 찾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새로 배정받은 주파수나 통신소의 교신이 안 되면은, 근데 분명히 예를 들어서 뭐로 바꿔라 주파수를 알려줬는데 그걸 교신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그럴 때는 바로 교신됐던 조금 전 주파수로 다시 가가지고 거기에서 야 네가 알려준 대로 해보니까 교신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주파수를 알려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 요령입니다. 다급할 수 있도록 좀 더 천천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면 될 겁니다.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다른 주파수나 다른 지상 통신소를 변경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변경할 때는 반드시 새로운 주파수를 다른 통신소를 받고 할 때 무선 통신 통보를 해야 하고, 새로 배정받은 주파수와 교신이 안 되면은 직전에 사용했던 통신소로 바로 가가지고 다른 주파수를 배정을 받아야 한다. 여기까지가 요점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어떤 항공기 어떤 행동 요령은 마찬가지 방금 했던 대로 다른 항공기 어떤 전환이나 긴급 상태를 알게 된 조종사는 전환이나 긴급 항공기 통신을 경청하고 잘 듣고 통신소에 전달하면 되고, 직접 알게 된 상황입니다. 누가 무전으로 알려준 것은 의미가 없다 했죠. 내가 봤을 때, 내가 알게 됐을 때, 그때는 알려주고, 전환당한 항공기의 진행을 감시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추락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추락했는데 뭐 연기가 나고 있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항공기는 전환 항공기가 사용하고 있는 동안 그 주파수로 통신해서는 안 된다. 전환 항공기 계속 메이데이 잡고 있는데 내가 끼어들면은 그게 혼선이 되거나 더 여기에 기회가 적어지니까 전환 항공기 주파수를 써서는 안 된다. 다른 항공기는 그렇게 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ELT 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환 상태니까 긴급 전환 위치 발생 신고, 그럴 때는 다른 항공기는 뭐 우선 통신을 하지 말아라, 나 혼자 지금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것들이니까 방해를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전환 메시지 취소라는 게 있습니다. 나 분명히 전환 당할 줄 알고 전환 메시지를 보냈는데 극적으로 회복이 된 경우 있죠. 엔진이 꺼졌는데, 항상 우리가 엔진 꺼졌을 때 대비를 훈련할 때 합니다. 여러분 실습할 때 하는데 실제로 엔진을 끄기도 합니다. 교관들이 최소 어떤 해가지고 실속 연습도 하지만은 실제 엔진을 껐다가 다시 켜는 훈련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서 다시 시동이 걸릴 경우, 그럴 경우는 이제 계단이 해제되죠. 그럴 때는 전환 메시지를 취소를 해야 하는데, 전환 메시지를 보낸 항공기는 전환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전환 메시지 취소를 통보해야 한다. 그럴 때 취소를 알릴 때 무조건 내 마음대로 알린 게 아니라 송신할 때는 전환 신호를 보냈을 때 했던 같은 주파수를 해야죠. 그래야 그 주파수에서 어떤 비행기가 전환 당했는데 이제는 전환해서 회복했다 한다, 그걸 알죠. 주파수를 바꿔버리면 못 들으니까. 분명히 전환 신호를 보냈을 때 사용한 주파수를 사용해서 해제를 시켜야 한다. 전환 상황이 이제 종료될 경우는 보통 우리가 말합니다. All station, 여러분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콜사인, 호텔 리마 차리 064 캔슬 디스트레스, 전환해서 나 지금 캔슬 됐다, 다시 취소됐다, 회복이다. 그 다음에 메시, 열레이시다, 무엇 때문에 연료가 떨어졌었는데, 그럼 연료가 떨어졌단 말은 이제 말이 안 되죠. 엔진이 고장 났는데 어떻게 회복했다, 이런 식으로 신속하게 전환 메시지를 통보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all station이라는 말을 들으면 옆에 있는 항공기 여러분 다 들으세요 그 말이니까. 그래가지고 콜사인 호텔 리마 찰리 064 캔슬 디스트레스 저 HLC064가 전환 당했다 했는데 어쩌고 살아났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몇 시 몇 분부로 예를 들어서 엔진 꺼졌었는데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겁니다. 좀 예를 들어서 법에서도 말했지만은 원칙적으로 이런 통신은 영어가 기본이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경량항공기 할 때는 한국말로 해도 됩니다. 너무 안 되는 거 갖다 고민하지 마시고 그때는 all station 해가지고 호텔 리마 찰리 064 이건 아니까 전환 회복이라 할지 이렇게 해도 되긴 됩니다. 그 다음에 전환 통신과 침묵의 종료. 계속 지금 반복인데 전환 통신 통제국에다 전환 상황이 종료됐음을 인지했을 때 신속하게 예를 들어서 항공사나 또는 대리인한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침묵을 유지할 필요가 없거나 이제 예전에는 그 코드를 써도 되니까 채널을 전환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전환 항공기 관제했던 지상 관제소에서 전환 상황이 종료됐음을 알려주는 메시지를 전부 알려줘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디스트레스 트래픽 엔디드 그런 말이 나오는데 공경에 처하는 어떤 상황이 끝났다. 디스트레스 트래픽 엔디드 그런 것이 통신소에서 얘기를 해줄 겁니다. 관제소에서.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항공기들도 거기 회복됐구나 해갖고 자연스럽게 자기 갈 방향으로 가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전환과 구조는 전환과 긴급 무선 통신사에서 전환 신호인 메이데이 또는 긴급 신호인 팡팡은 각각 전환이랄지 긴급할 때 시작할 때 반드시 메이데이 또는 팡팡팡팡팡 이렇게 제일 먼저 그걸 써야 한다 했죠. 그 다음에는 항공기 번호를 쓰면 되고 전환 이런 상황에는 더 좋은 지원이 제공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통신이 시작됐던 주파수를 정상적으로 계속 처음에 했던 주파수를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그렇다 해서 여러 군데 듣는 거 아닙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누구한테 어디 가르침을 받았거나 알게 된 방법이 아니면은 계속 처음 주파수를 가지고 그 신호를 보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타 비상 상황입니다. 기타 비상 상황에는 몇 가지 있는데 불법 간섭, 최소 연료, 항공연료 배출, 요격 이것도 한 번씩 잠깐씩은 나왔던 건데 불법 간섭이라는 것은 옆에서 다른 이제 간섭을 받는 거죠. 불법 간섭을 받는 항공기는 이런 상황이랄지 환경을 옆에 관제기관에다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은 관제기관에서 그 항공기한테 우선권을 주거나 아니면 다른 항공기들한테 거기 지금 제대로 조절을 못하는 항공기 있으니까 피해라 한다 할지 다른 항공기 충돌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이게 됩니다. 최소 연료라는 것은 특정 공항에 착륙하려고 하는 조종사가 계획된 어떤 예비 연료보다 적은 상태로 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을 때 겨우 어떻게 착륙하겠다 이럴 때는 최소 연료를 선포해서 가지고 내가 지금 연료가 부족하니까 나 우선권 주라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최소 연료 영어로는 미니멈 퓨얼 퓨얼이 연료죠. 미니멈 최소 연료다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항공 연료 배출도 지난 시간에 얘기 나왔었는데 이것은 어떤 무게 때문에 일어나 있죠. 무게 때문에 착륙할 때 잔뜩 연료를 실어 가지고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연료가 충분하니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럴 때 그 무게를 못 이기고 비행기가 여기 부서질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배출해야 한다. 배출 안 하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연료를 계속 빙빙 돌아가지고 없애야 한다 했죠. 다시 말해서 비상이나 다른 긴박한 상황에 있는 항공기는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서 최대 착륙 중량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 연료를 배출시켜야 한다. 그 다음에 요격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항공기에서 요격당하는 항공기는 즉시 어떤 신호를 조치를 하는데 그 조치는 뭐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가능하면 관계기관에다 제일 먼저 나 지금 어떤 항공기에 어떤 요격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뒤에 어떤 비행기 납치범들이 와가지고 총을 들이대고 있다. 그걸 최대한 빨리 알리고 도대체 그거 안 될 때는 비상 주파수 121.5로 해가지고 일괄 호출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항공기 신원이랄지 비행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최대한 관계기관에다가 교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비상 주파수 243으로 반복해서 송신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트랜스폰더에다가 어떻게 해요? 비상 상황이 코드 7700 이것은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외우십시오. 비상 상황은 7700이다. 통신 주전은 7600 두 개는 이제 외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할 때 요격을 받을 때는 요격기 신호가 날개를 흔들면서 앞에서 계속 오면은 나 따라오라 그런 말이니까 거기서 따라간다 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앞에
계속 따라가다가 보니까 뭐 요격할 필요가 없다 할 때는 항공기가 그냥 바로 상승해 가지고 가버릴 겁니다. 할 때는 분명히 날 따라오라고 앞에서 계속 오던 항공이 없어졌다 그 말은 너 알아서 가라 그런 말이니까 가도 된다는 말이고, 예를 들어서 착륙장치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 앞에 나를 끌고 가던 저 항공기가 착륙 기아를 내리면서 어떤 항공 활주로로 가면은 여기에 내려라 그 말입니다. 이 비행장이 내려라 그 말이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근데 이런 일은 거의 없으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에 나왔던 것까지만 뭐 7700, 7600 그 코드까지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기치 못한 악기상, 기상이 안 좋은 걸 악기상이죠. 먼저 뇌우란 건 여러분 잘 알죠. 조종사는 어떤 강도 뇌우도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하고 싶어서 피한 게 아니라 뭐 만나고 싶어 만난 게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상태로 뇌우, 벼락, 번개, 뭐 그런 오박 같은 것을 만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뇌우가 악기상, 안 좋은 기상이죠. 그 다음에 착빙이란 건 뭐예요? 얼음이 오는 거죠. 어떠한 대기 조건에서 예고 없이 이제 착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피하기 어려운 것이 하늘에 올라가면 기온이 엄청나게 낮아집니다. 착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습기가 있는 지역에서는 외기 온도가 지금 얼음 올 수 있는 온도다 하면은 될 수 있으면 더 밑으로 내려간다 할지 피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강수 정전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서 이제 충전되지 않은 작은 어떤 입자들, 먼지나 그런 것들이 부딪히면서 정전기가 일어나 가지고 그 정전기들이 항공기 기체에 전부 붙어 있습니다. 항공기 표면에 붙어 있다가 그것이 모이면은 항공기 날개 끝이나 아니면 보조 날개 끝이나 꼬리 끝이나 그런 데서 방전이 일어납니다. 번쩍번쩍 방전이 일어나면서 그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통신이 수절되거나 나침반이 작동 안 하거나 뭐 전기장치가 작동 안 하거나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강수 정전기도 조심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무선통신 두절 항공기에 대한 관제 지원. 무선통신이 안 됐을 때 이거 뭐 계속 했던 거죠. 그래서 관제 구역이나 관제권에 운항하는 항공기가 양방향 무선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알자마자 바로 레이더나 뭘로 해가지고 특별 기동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제탑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특별 신호를 해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른 항공기들을 다 피하게 하고 서로 지금 현재 무전이 안 되니까 그쪽 방향으로는 오지 말라거나 조심해라거나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계 비행 상태에서 계속 비행하면서 가까운 뭐 비행장이 착륙해라 그러고 착륙하면서 이제 실제로 바로 착륙하자마자 나 어디에 착륙했다고 통보를 해줘야겠죠. 만약에 통보를 안 하고 아이고 겨우 사람 내하고 그냥 내려서 말아버리면은 30분 지나면 또 찾게 됩니다. 찾게 되면 또 벌칙 그러죠. 이런 전환이나 긴급에 처한 항공기가 지상 기지국으로 호출했는데 응답이 없으면은 다른 지상 기지국이나 다른 항공기가 대신 응답을 해주고 최대한 도와줘야 합니다. 분명히 여기에서는 뭐 메이데이네 뭐 아니면 뭐라 팡팡이나 하고 있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해. 나 혼자만 듣고 있다 할 때는 대신 그걸 전달해 주거나 아니면 어떻게 모든 상황이 알아가지고 도와줘야 한다 그런 내용이죠. 되게 이제 이럴 때 이제 가장 문제한 게 전환이나 이런 됐을 때는 분명히 웬만하면 원칙으로 따라야 하는데 지금 당장 출하하고 있는데 원칙 찾고 못 찾고 할 때 없죠. 그럴 때는 순서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순서에 따르는 게 좋은데 최대한 최소한 알려야 할 게 뭐예요? 나는 전환 당했다. 메이데이. 그 다음에는 내 비행기 번호는 최대한 알려야죠. 나머지는 그냥 순서는 될 수 있으면 지키면 좋지만은 일부러 그 지키다가 어려우니까 되는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해도 됩니다. 대신 또박또박 말해야지 정신없이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다 끝났네요. 보니까 여기에서 그 다음에 나올 것이 뭐 트랜스폰더 비상작동도 여러분이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환이나 긴급 상태인 경우에 조종사는 구두, 입으로 또는 트랜스폰더에서 모드 3이나 모드 A 뭐 민항이나 군항이나 그 틀리다 있죠. 그 내용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상인 경우는 7700, 7700을 설정함으로써 비상을 선포하고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나는 옆에 그냥 너네 착륙하겠다. 가까운 비행장으로 가겠다.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근데 그래서 전환인 경우는 비행장에 못 가는 경우니까 77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어떤 비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트랜스폰더를 작동하는 것. 그 다음에 비상 단계는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항목에서 연수 문제에서 나왔습니다만은 불확실 단계. 이것은 항공기하고 탑승자 안전이 불확실한 상황.
그 다음에 경보 단계, 항공기 탑승자의 안전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전환 단계, 이런 경우는 탑승자나 항공기가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거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상당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실 단계는 애매하다, 불확실하다. 그 다음에 경보 단계는 이거 문제 있겠네, 안전이 염려되는 상황. 전환은 이건 문제 있다, 바로 도와줘야 한다. 그런 것이, 그래서 비상 단계는 3개. 불확실 단계, 그 위가 경보, 그 위가 전환 단계다,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비행 중 연료가 최저 상태가 되어 관제사에게 미니멈 퓨얼을 통보했을 때 이는 어떤 의미냐. 미니멈 퓨얼, 연료가 조금밖에 없다, 최소다. 그 말은 비상 상황으로 인지되지 않고 시간이 지연되면은 비상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니멈 퓨얼. 그러면 이보다 다가갈 때 뭐라 했어요? 메이데이 퓨얼이라 했죠. 메이데이 퓨얼은 나 연료 떨어졌다, 그 말이고, 미니멈 퓨얼은 겨우 간당간당하게 남아있다. 잘못하면 나 어디 연료가 떨어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4번. 비상으로 인지되진 않고 시간이 지연되면은 비상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다. 미니멈 퓨얼은 그거고, 다급할 때 뭐라 했어요? 메이데이 퓨얼. 그 다음에 문제가 그거네요. 메이데이 퓨얼이라는 용어는 뭐라 했어요? 전환 상태다. 그 다음에 심각하거나 절박한 위험에 처해 즉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는 뭐냐? 전환 상태죠. 그 다음에 항공이나 탑승객의 안전과 관련된 상황으로서 즉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은 상태는 뭐냐? 이건 긴급 상태입니다. 즉각적으로 필요로 하진 않고 나중에 필요할 수 있다 할 때는 긴급. 즉각적으로 필요한 것은 전환이라 했죠. 그 다음에 피요격 항공기, 요격을 하는 거, 피요격, 비요격을 당하는 항공기죠. 피요격 항공기의 재난 상태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때는 가능한 모든 할 수 있는 등 같은 것을 불규칙적으로 반짝반짝하고 깜박깜박하고 있는 대로 그냥 열한을 떨면은 지나가는 항공기들이 저거 이제 문제 있다고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내 상태를 알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보면은 또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니까 이제 대충 감이 잡히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쉽게 익힐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